매일 아침 아내가 날 처음 만난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수입니다. 올해 70이고요. 서울 외곽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다 은퇴했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아내를 간병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준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누군가에게는 준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용기 내어 말씀드려 봅니다. 아내 윤정희, 68세입니다. 42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어느 날부터 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어제도, 그제도,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시간도 그녀의 기억 속에선 사라져버렸습니다. 치매라는 병이 아내를 조금씩 앗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아내가 그렇게 똑똑하고 꼼꼼했던 사람이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아내는 제 옆에 누운 낯선 남자를 보며 놀라곤 했습니다. 누구세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42년을 함께한 사람을, 평생을 약속한 사람을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날 잊더라도 매일 다시 시작하자고, 매일 처음 만나서 매일 새롭게 사랑하자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렇게 매일 아내와 첫 만남을 이어가는 한 남자의 기록입니다. 아내는 정말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세심하고 누구보다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언제나 제일 먼저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했어요. 제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주고 양말까지 챙겨서 현관에 놓아주던 사람. 조심해서 다녀와요. 점심은 꼭 챙겨 먹고요. 항상 그렇게 말하며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면 언제나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고생했어요. 오늘 힘들었죠? 그러면서 제 손을 꼭 붙잡아 주던 그 손길. 40년 넘게 그 따뜻함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특별히 부자는 아니었지만 행복했어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웠고 그렇게 평범하지만 알찬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내는 가게 일도 도왔어요. 장부를 정리하고 손님들을 응대하고 제가 힘들 때면 옆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주던 사람. 괜찮아요, 여보. 우리 함께 잘 해낼 수 있어요. 힘든 순간마다 아내가 건네던 그 말들이 제게는 세상 어떤 약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상한 조짐을 느낀 건 1년 전쯤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이 며칠이에요? 11월 5일이야. 아, 그렇구나. 고마워요. 그런데 점심 먹으면서 또 물었어요. 오늘이 며칠이더라? 아까 말했잖아. 11월 5일. 그랬어요? 미안해요. 요즘 제가 깜빡깜빡해서 웃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그런 거라고 자신을 속이고 아내를 안심시켰죠. 하지만 그런 일들이 점점 잦아졌어요. 같은 질문이 하루에도 서너 번씩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몇 월이에요? 지금 몇 시예요? 아침에 뭐 먹었더라? 우리 애들은 언제 와요? 특히 아이들 이야기가 나올 때면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이들은 이미 다 장성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데 아내는 자꾸 어린 자식들을 찾았습니다. 우리 민수 학교 갔어요? 정아는 학원 다녀왔어요? 민수는 이미 40대 중반의 가장이고 정아도 30대 후반의 두 아이 엄마인데 말이죠. 애들 다 컸잖아, 정이야. 각자 살림 차려서 잘 살고 있어. 아, 그랬지. 내가 또 깜빡했네.
아내는 어색하게 웃으며 넘어갔지만 그 눈빛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괜찮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병원에 가자는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으니까요. 우리 부부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집 근처 슈퍼에 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적도 있었어요. 30년 넘게 살던 동네인데 집을 찾지 못해서 1시간 넘게 헤맸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동네 분이 아내를 알아보고 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정희 씨가 집을 못 찾으시더라고요. 요즘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그분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그냥 깜빡한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나왔는데 식탁에 아내가 앉아서 날 빤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 눈빛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경계하듯 조심스럽게 관찰하는 눈빛이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정희야, 왜 그래? 뭐 문제 있어? 아내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실례지만 누구세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제가 아저씨를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식탁 의자를 붙잡아야 했어요. 나야, 정이야. 정수, 당신 남편이라고. 아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남편? 죄송한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우리가 결혼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42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함께 늙어온 사람이 날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 우리 결혼했어. 42년 전에. 기억 안 나? 아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집이야. 30년 넘게 살던 집. 저는 여기가 처음인 것 같은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희야, 제발. 날 좀 봐. 나야, 정수. 제 손을 잡고 아내의 손에 갖다 댔습니다. 이 손 느껴져? 40년 넘게 잡아온 손이야. 아내는 제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그날 급히 병원에 갔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아내는 옆자리에 앉아서 계속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병원 가는 거야. 병원은 왜요? 제가 아파요? 검사 좀 받아보자. 무슨 검사요? 같은 질문을 5분 간격으로 반복하며 물었어요. 그때마다 대답해 주었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뇌 촬영도 하고 인지 검사도 하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도 했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서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아내가 물었어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정수야. 당신 남편. 아, 그렇구나. 미안해요. 자꾸 잊어버려서.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드디어 진료실로 들어갔고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기 치매로 보입니다. 알츠하이머형이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치매라고요? 네.
해마와 측두 옆 부분에 위축이 보이고 인지 검사 결과도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부터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얼마나 더 나빠지나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기억이 점점 사라질 겁니다. 가족들의 얼굴도 본인이 누구인지도 결국엔 모든 것을 잊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신체 기능도 점차 떨어질 겁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빠르면 12년, 길면 510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설명했지만 제 세상은 그 순간 산산조각 났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우세요? 아내는 방금 진료실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왜 병원에 왔는지도 무슨 진단을 받았는지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정이야. 괜찮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2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제 하루하루 기억을 잃어가며 낯선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어요. 아내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동네, 처음 와보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이 여기예요? 우리가 30년 넘게 살아온 동네였습니다. 응, 우리 집이야. 그렇구나. 낯설네요. 그 말을 들으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낯설어질지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는 날 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정이야, 장난치지 마. 나야, 나.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손님, 혹시 식사하실래요? 제가 뭐 해드릴까요? 나 정수야. 당신 남편이라고. 편? 미안해요. 제가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런데 우리 남편은 어디 갔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나라니까 정이야.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출장 갔어요. 어제 전화했는데 이번 주말에 온다고 했어요. 그 남편이 바로 지금 앞에 서 있는데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세상에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정이야, 내가 남편이야. 어제도 같이 잤잖아. 무슨 소리예요? 저는 혼자 잤어요. 아저씨가 왜 거짓말을 하세요? 아내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를 불안하게 만들 것 같았으니까요. 미안해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아내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고 프라이팬을 찾다가 같은 서랍을 계속 열어보고 정이야, 프라이팬은 여기 있어. 아, 고마워요. 간단한 계란 프라이를 만드는데도 30분이나 걸렸어요. 예전엔 10분이면 충분했는데 식탁에 앉아서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아저씨는 여기서 사세요? 네, 여기 살아요. 그렇구나. 혼자 사세요? 아니요. 정희 씨랑 같이 살아요. 저랑요? 우리가 가족이에요? 그렇죠. 가족이에요. 신기하네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내는 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5분 전에 나눈 대화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루 종일 같은 질문을 수십 번씩
반복했습니다. 밤이 되면 더 힘들었어요. 아내는 침대에 누워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수는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지? 나한테 화났나? 뭘 잘못했나? 바로 옆에 누워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있는데도 아내는 날 보지 못했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 누구세요? 왜 제 침대에 계세요? 아내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나야, 정수. 우리 남편이라고. 아니에요. 당신은 낯선 사람이에요. 나가주세요. 아내의 목소리에 공포가 묻어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면 아내가 놀랄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목소리를 죽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2년을 함께 잔 침대에서 이제는 쫓겨나야 하는 현실이 너무 비참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어젯밤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어젯밤에 소파에서 주무셨어요? 왜 침대에 안 주무셨어요? 그냥 TV 보다가 잠들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아내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현관문을 열려고 하더라고요. 신발을 신고 가방을 메고 문고리를 잡고 있었어요. 어디 가려고 그래, 정이야? 집에 가야죠. 남편이 기다려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니에요. 여긴 아저씨 집이잖아요. 저는 제 집으로 가야 해요. 남편한테 혼나요. 정이야. 비켜주세요. 빨리 가야 한다고요.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문을 잡고 막아섰습니다. 보낼 수가 없었어요. 밖으로 나가면 길을 잃어버릴 테니까요. 왜 저를 못 가게 해요? 제발 보내주세요. 남편이 걱정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남편분한테 전화해 볼게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잠깐만 여기 앉아 계세요. 결국 아내를 달래서 다시 소파에 앉혔고 따뜻한 차를 끓여 건넸습니다. 여기서 차 마시면서 기다려요. 남편분이 금방 올 거예요. 정말 와요? 네, 꼭 올 거예요. 언제요? 조금만 기다려요. 얼마나요? 30분만요. 알겠어요. 그럼 기다릴게요. 아내는 그제야 안심하고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남편은 언제 와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얼마나요? 30분만요. 이런 대화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사랑했던 사람이 날 모르는 것도, 날 두려워하는 것도, 날 기다리는 것도 모든 게 고통이었습니다. 밤마다 혼자 울었어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수없이 자문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낼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아내가 낮잠을 자는 동안 옷장을 정리하다가 서랍장 구석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분홍색 리본으로 묶인 상자였는데 겉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수에게 줄 것, 내가 자꾸 잊어버리면.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리본을 풀고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우리의 첫 데이트 사진, 결혼 반지 케이스, 그리고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우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20대의 윤정희와 김정수, 세상 모르고 행복했던 그 시절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결혼 반지 케이스를 열어보니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우리의 시작, 1983년 5월 14일. 우리가 결혼한 날이었습니다. 42년 전 그 따뜻했던 봄날. 편지를 펼쳤어요. 아내의 글씨였습니다. 조금 떨린 손글씨로 하지만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쓴 글이었어요.
정수야,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너를 잊어버렸다는 뜻이겠지.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오면 이걸 읽어줘. 나는 너를 평생 사랑했어. 42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했어.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무사히 돌아오길 기도했고,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같이 아파했고, 내가 웃을 때마다 같이 행복했어. 지금 내가 널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 마음은 여전히 널 사랑하고 있을 거야. 단지 내 머리가 말을 듣지 않는 것뿐이야. 내가 나를 잊어도 된다고 말하지 마. 나는 마지막까지 너만 기억하고 싶었어. 하지만 내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제발 나를 미워하지 마. 내 마음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 정희가 편지를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치매가 오고 있다는 걸, 언젠가 날 잊어버릴 거라는 걸, 그걸 혼자 감당하면서 날 위해 이런 편지를 남겨뒀던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혼자서 그 두려움을 견디며 제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아내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미안했어요. 왜 그때 더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했는지, 왜 아내의 작은 신호들을 놓쳤는지, 그 편지를 읽으며 아내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게 자신을 잃어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아내는 그 공포를 혼자 견디면서 끝까지 날 생각했던 겁니다. 그날 밤 아내 옆에 누워서 그 편지를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내는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그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아내가 날 잊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아내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옆에 가서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아내가 날 쳐다보며 물었어요. 아저씨는 결혼하셨어요? 했어요. 아, 그렇군요. 부인은 좋은 사람이에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내는 제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저씨, 부인이 참 부럽네요. 아저씨를 보면 왠지 따뜻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서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자신이 그 부인이라는 걸 모르고 남편을 닮은 낯선 남자에게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저씨 부인,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저도 그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는데. 만나셨잖아요. 네, 아니에요. 혼잣말이었어요. 아내는 미소 지으며 다시 TV를 봤습니다. 광고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내가 그걸 보며 중얼거렸어요. 저렇게 늙도록 함께하는 부부가 부러워요. 전 남편이 누군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요? 마음이 기억하면 되니까요. 마음이요? 네. 머리는 잊어도 마음은 기억한다고 생각해요. 아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제 마음은 남편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지금도 남편을 찾고 계시잖아요. 아내는 눈을 깜빡이며 절 바라봤어요. 그러네요. 신기해요. 얼굴은 기억 안 나는데 보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곧 만나실 거예요. 정말요? 네, 꼭 만나실 거예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날 잊더라도 한 번도 잊지 않겠다고. 매일 처음 만나는 사람이 되더라도 매번 다시 사랑하겠다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부터 달라졌어요. 아내가 또 날 낯선 사람처럼 보더라도 화내거나 슬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 씨. 좋은 아침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누구세요? 김정수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뵙네요. 아, 그렇군요. 실례지만 여긴 왜 오셨어요? 정희 씨를 뵈러 왔습니다. 아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조금씩 경계를 풀었어요. 저를요? 왜요? 좋은 분이시라고 들어서요. 같이 차라도 한잔할까 해서요. 아, 네, 좋아요. 제가 차 끓일게요. 제가 할게요. 정희 씨는 앉아 계세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녹차였어요. 따뜻한 차를 2잔 준비해서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고마워요. 참 친절하시네요. 별 말씀을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날씨 이야기, TV 프로그램 이야기, 소소한 일상 이야기. 아내는 편안하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제 이름을 다시 알려주고 함께 아침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신기한 일들이 생겼어요. 아내는 날 기억하지 못했지만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 맛있다고 했고 제 손을 잡으면 따뜻하다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으면 편안해했고 제 옆에 있으면 안심했어요. 기억은 사라졌지만 감정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완전히 잊혀진 건 아니구나. 아내의 마음 어딘가엔 여전히 우리의 시간이 남아 있구나.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왠지 모르는 사람 같지 않아요. 목소리도 낯익고 얼굴도 어디선가 본 것 같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세요? 네. 이상하죠? 처음 보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마음이 기억하는 거예요. 아내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예뻤어요. 42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마음이 기억한다. 좋은 말이네요. 정희 씨 마음이 절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까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내는 수줍게 웃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날 오후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단풍이 물든 가을이었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아저씨는 자주 여기 오세요? 가끔 와요. 정희 씨는요? 저도 온 것 같기도 하고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오늘 처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더 새롭잖아요. 그것도 그렇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지만 마음이 편안했어요. 아내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저씨 손 따뜻하네요. 정희 씨 손도 따뜻해요. 저 아저씨랑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다니 다행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처음 봤는데 왠지 오래 알던 사람 같아요. 마음은 거짓말을 안 하나 봐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42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간단한 김치찌개와 밥이었지만 아내는 맛있다며 잘 먹었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웠어요. 저도요, 정희 씨. 내일도.
올 거예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네, 내일도 올게요. 매일 올게요. 정말요? 약속할게요. 고마워요. 아저씨 같은 분 만나서. 아내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며 이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비록 아내는 날 기억하지 못하지만 매일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인사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내는 여전히 날 기억하지 못했지만 점점 더 편안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부엌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무엇을 찾으세요? 아, 프라이팬이요. 계란 프라이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어요. 찬장에서 프라이팬을 꺼내 주었습니다. 아내는 고맙다며 웃었고 계란을 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계란 껍질이 프라이팬에 떨어지고 아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미안해요. 제가 요즘 손을 잘 못 써서 자꾸 이래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옆에 서서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제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계란 껍질을 골라내고 불 조절을 도와주고 접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만든 아침 식사를 먹으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참 친절하시네요. 그렇게 느껴지세요? 네. 저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집안일을 못하는데도 화내지 않으시고 당연한 일인걸요.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좋은 분이에요. 가슴이 먹먹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희 씨가 좋은 분이니까요. 아내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마치 20대에 수줍던 아내를 보는 것 같았어요. 오후엔 함께 빨래를 개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나서서 했어요. 제가 할게요. 집안일은 제가 해야죠. 같이 해요. 둘이 하면 빠르잖아요. 그래요? 그럼 같이 할까요? 거실 바닥에 앉아서 함께 빨래를 개었습니다. 아내는 느리지만 정성스럽게 옷을 펼쳐서 개었어요. 예전의 손놀림과는 달랐지만 여전히 꼼꼼했습니다. 이 옷, 남자 옷인 것 같은데 누구 거예요? 제 옷이에요. 아, 그렇구나. 사이즈가 크네요. 정희 씨가 작으셔서 그래요. 아내는 웃으며 옷을 계속 개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장을 들어 올렸어요. 낡은 파란색 셔츠였습니다. 이 옷, 왠지 익숙한 것 같아요. 가슴이 뛰었어요. 그 셔츠는 제가 20년 넘게 입던 옷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이 색깔, 남편이 좋아하던 색이에요. 남편분이 파란색을 좋아하세요? 네. 옛날에 자주 입고 다녔어요. 그때가 언제였더라? 아내는 셔츠를 쓰다듬으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이 안 나네요. 자꾸 이래요.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시면 돼요. 미안해요. 제가 요즘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서 전혀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정희 씨는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아내는 안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함께 TV를 보다가 아내가 갑자기 물었어요. 아저씨는 결혼은 안 하셨어요? 했어요. 아, 그럼 부인은요? 같이 안 계세요? 여기 계세요. 여기요? 어디요? 바로 옆에요. 아내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자신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요? 네. 저희가 부부예요? 그렇죠.
아내는 잠시 멍하니 날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런데 왜? 기억이 안 나죠? 괜찮아요.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미안해요. 남편을 잊어버리다니. 눈물이 글썽이는 아내를 보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정희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 괜찮아요. 하지만 정희 씨가 지금 여기 제 옆에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화내지 않아 주셔서. 화낼 일이 뭐가 있어요. 정희 씨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걸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내가 말했어요. 오늘도 고마웠어요. 제가 더 고마워요. 왜요? 정희 씨가 있어서요. 정희 씨 덕분에 매일 행복해요. 아내는 얼굴을 붉히며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참, 이상한 분이에요. 어떻게요? 처음 봤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아는 거예요. 마음이요? 네. 머리는 잊어도 마음은 기억하나 봐요.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가 봐요. 아저씨 목소리 들으면 왠지 옛날부터 알던 사람 같아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세요? 네. 이상하죠? 오늘 처음 봤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내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잘 자요, 아저씨. 잘 자요, 정희 씨. 옆에서 아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해서 우는 건지 슬퍼서 우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 아내와 함께 있는 이 시간들이 제게는 세상 무엇보다 값진 것들이라는 거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안녕하세요로 시작하고 함께 차를 마시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 아내는 여전히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제 존재는 편안하게 받아들였어요.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물었어요. 아저씨는 저를 좋아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습니다. 네, 좋아해요. 왜요? 정희 씨가 좋은 분이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기억도 안 나고 집안일도 잘 못하고 그래도 좋아요. 이상한 분이에요. 왜요?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하시다니.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희 씨는 훌륭한 분이에요. 따뜻하고 다정하고 웃음이 예쁘고. 그런가요? 네, 정말이에요. 아내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주셔서. 그날 오후 예전 앨범을 꺼내서 함께 봤어요. 이 사진들 보실래요? 사진이요? 누구 사진이에요? 우리 사진이에요.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우리의 결혼 사진이 있었어요. 젊은 신랑 신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와, 이분들 누구예요?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우리예요. 정희 씨와 저예요. 우리요? 정말요? 네, 42년 전 모습이에요. 아내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저예요? 이렇게 예뻤어요? 지금도 예쁘세요. 에이, 농담하시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우리 아이들이에요. 민수랑 정아. 우리 아이들? 저한테 아이가 있어요? 네, 둘 다 잘 커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아요. 아내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아이들, 보고 싶네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곧 올 거예요. 자주 전화도 하고요. 그렇구나. 좋은 아이들 같아요. 정희 씨가 잘 키우셨어요. 제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정희 씨는 정말 훌륭한 엄마였어요. 앨범을 계속 넘기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행 갔던 사진, 명절 때 찍은 사진, 아이들 졸업식 사진. 한 장 한 장이 우리의 삶이었고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추억이 있었구나. 아내는 사진들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다 기억 못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정희 씨,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요? 네. 지금 정희 씨가 제 옆에 있고 우리가 함께 사진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 더 소중해요. 아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는 참 좋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날 저녁 아이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엄마 어떠세요? 응, 괜찮아. 오늘 같이 앨범 봤어. 엄마 기억하시나요? 아니, 여전히 못 알아보셔. 아빠, 힘드시죠? 괜찮아. 내 엄마랑 있는 게 좋아. 주말에 갈게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갔어요. 아내가 소파에 앉아서 앨범을 또 보고 있었습니다. 재밌어요? 네. 이 사람들 이야기가 궁금해요. 어떤 이야기요? 이 부부요. 정말 행복해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함께 할 수 있었을까? 사랑했으니까요. 사랑이요? 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 42년을 함께 할 수 있었겠죠. 부럽네요. 저도 그런 사랑하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미 하셨어요. 제가요? 네. 사진 속 그 여자가 정희 씨니까요. 아내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정말 저일까요? 확실해요. 그럼 이 남자는요? 저예요. 아내는 사진 속 남자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며 비교했습니다. 닮았네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눈매가 같아요. 맞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정말 42년을 함께 산 거예요? 네. 신기하네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괜찮아요. 앞으로 새로운 추억을 만들면 되니까요. 아내는 미소 지으며 앨범을 덮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옆에 있어 주셔서 제가 더 고마워요. 그날 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정희야, 내일도 우리 함께 하자. 매일매일. 어느 날 아침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아내가 눈을 뜨고 날 봤는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정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날 알아본 거예요. 네, 정희야. 나야. 내가. 왜 여기 있어? 우리 집이잖아. 아내는 주위를 둘러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집? 아, 그렇구나. 내가 또 깜빡했나 봐.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봐. 미안해. 요즘 자꾸 이래. 아까까지만 해도 기억했는데. 순간 희망이 생겼어요. 아내가 날 알아본 거니까요. 정희야, 날 기억해? 응. 당신이 내 남편이잖아. 정수,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정수야.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계속 있었어. 아내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또 잊어버렸나 봐.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기억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그 희망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몇 분 후 아내가 다시 물었어요. 저, 실례지만 누구세요? 다시 잊어버린 겁니다. 아까 전 기억도 방금 나눈 대화도 모두 사라진 거죠. 김정수예요. 오늘 처음 뵙네요. 아, 네. 죄송해요. 제가 요즘 기억이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하루는 유난히 힘들었어요. 아내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날 기억했다가 잊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정수야, 밥 맛있어 하더니 5분 뒤엔 아저씨는 누구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녁 무렵엔 제 손을 잡고 우리 언제 결혼했지? 라고 물었다가 곧바로 손을 놓으며 죄송해요. 실례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어요. 희망과 절망을 오가며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엔 아내가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정수야, 당신 많이 늙었네. 그래, 나도 이제 70이야. 우리 참 오래 살았지? 응, 42년이나. 고마워. 지금까지 옆에 있어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5분 후 아내는 또 물었어요. 아저씨는 어떻게 여기 계세요? 매번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잠깐 기억하다가 다시 잊어버리고 그 순간의 희망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 밤이 되어 아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았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어요. 그때 예전에 아내가 남긴 편지가 생각났어요. 서랍에서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제발 나를 미워하지 마. 아내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내 마음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힘든 건 혼자가 아니구나. 아내도 이 병과 싸우고 있는 거구나. 날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아내도 힘들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는 자신이, 남편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자신이 얼마나 무섭고 답답할까요? 그 생각을 하니 제 고통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내가 날 기억하든 안 하든 제가 할 일은 변하지 않는다고. 매일 사랑하고, 매일 돌보고, 매일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 씨.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아저씨도요. 같은 인사였지만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여전히 제 곁에 있다는 것, 아직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축복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주말이라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민수와 정아, 그리고 손주들까지.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들었지만 아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 엄마, 저예요. 민수, 민수, 네, 큰아들이요. 기억 안 나세요?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얼굴이 낯익긴 한데.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천천히 생각하세요. 정아도 다가왔어요. 엄마, 저는요? 정아예요. 정아, 우리 딸? 네, 맞아요. 어머, 이렇게 컸어? 엄마, 저 이제 40 가까이 됐어요. 그래, 시간이 참 빨리 가네. 아내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아이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장난을 치고 아내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이 아이들 참 귀엽네. 할머니 손주들이에요. 내 손주? 어머, 그렇구나. 아내는 신기하다는 듯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으며 아이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5분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너희는 누구니? 엄마 아들이에요, 민수. 아, 그렇구나. 잘 컸네. 그러고 5분 후 또, 너희는 누구니?
아이들은 참을성 있게 대답했지만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식사 후 아이들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엄마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응, 점점 심해지고 있어. 아빠 혼자 감당하시기 힘드시죠? 요양원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집에 있어야 해. 하지만 아빠도 건강 챙기셔야죠.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정말 괜찮으세요? 아빠도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은데. 걱정 마. 내 엄마가 옆에 있으면 힘이 나. 민수는 한숨을 쉬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빠, 고생 많으세요. 저희가 자주 올게요. 그래, 엄마가 너희 보면 좋아하셔. 기억도 못 하시는데요. 기억 못해도 좋아하셔. 마음은 기억하거든. 아이들이 돌아간 후 아내와 단둘이 앉아 있었어요. 오늘 누가 왔었어요? 아이들이요. 민수랑 정아. 아, 그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에요? 네. 좋은 아이들 같았어요. 정희 씨가 잘 키우셨어요. 아내는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좋은 하루였어요. 저도요. 아저씨, 고마워요. 왜요? 혼자가 아니어서요. 아저씨가 옆에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도 정희 씨 덕분에 행복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아내는 수줍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따뜻했어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아내와 함께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와, 눈이에요. 그러게요. 예쁘죠? 너무 예뻐요. 눈 보는 거 좋아해요. 그래요? 나가서 볼까요? 좋아요. 아내는 아이처럼 신나했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히고 밖으로 나갔어요. 마당에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정수야. 갑자기 아내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네, 우리 결혼식 날도 눈 왔었지? 가슴이 뛰었습니다. 맞아요. 5월인데 이상하게 눈이 왔었어요. 그때 당신이 내 손 잡고 뭐라고 했었지? 평생 지켜주겠다고 했어요. 맞아. 그랬지. 아내는 눈을 맞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켜줘서 고마워. 정희야.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이렇게 됐는데도 옆에 있어줘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연한 일이야. 우리 평생 함께 하기로 했잖아. 사랑해, 정수야. 나도 사랑해, 정희야. 아내를 끌어안았어요. 눈이 계속 내렸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후 아내가 물었어요. 아저씨, 밖에 왜 나갔다 왔어요? 눈 보러요. 아, 눈이 왔어요? 네, 많이 왔어요. 예뻤겠네요. 방금 전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그 순간 아내가 날 기억했고 날 사랑한다고 말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 중기로 넘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을 좀 더 강하게 처방하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행을 멈출 수는 없어요. 조금 늦출 뿐이죠. 얼마나 더 남았나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라는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내와 헤어질 준비.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물었습니다. 병원에 왜 갔었어요? 검진 받으러요. 저
아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행이다. 제가 건강해야 남편이 안 힘들 텐데. 아내는 여전히 남편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남편인데도 그날 밤 조용히 아내를 지켜봤어요. 평화롭게 자고 있는 얼굴, 주름이 깊어졌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얼마나 더 함께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이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자고, 아내가 기억하든 못하든 매 순간을 소중하게 대하자고. 정희 씨, 우리 처음 본 날 기억나세요? 아침 식사를 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저씨를 오늘 처음 봤어요. 그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아내가 멈춰서 날 바라봤습니다. 다시 시작해요? 네. 제가 김정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만난 정희 씨가 참 좋네요. 아내는 얼굴을 붉히고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도 아저씨가 마음에 들어요. 정말요? 네.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요. 저도요. 정희 씨 옆에 있으면 행복해요. 고마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감정은, 마음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함께했던 42년의 시간이 아내의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남아있구나. 정희 씨, 저랑 같이 있어 주실래요? 네, 좋아요. 매일요? 매일. 좋아요. 아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어요. 그날 오후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눈이 녹아서 길이 미끄러웠지만 천천히 걸었어요. 조심하세요, 정희 씨. 고마워요. 제 팔을 잡고 걷는 아내. 그 손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예전보다 가벼워진 그 손.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아저씨. 네. 저 행복해요. 저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왜 이렇게 행복한지 마음이 아는 거예요. 마음이요? 네. 마음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함께 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저씨 손 잡으니까 왠지 모르게 안심이 돼요. 저도 정희 씨 손 잡으니까 행복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그날 저녁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아내가 말했어요. 아저씨, 저랑 살아보고 싶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저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요. 아저씨 같은 분이랑 살면 좋을 것 같아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정희 씨랑 계속 함께 있고 싶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그럼 약속해요? 약속할게요. 평생 함께 할게요.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왜요? 정희 씨를 만나서요. 정희 씨 덕분에 매일 행복해요. 아내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조금씩 더 나빠졌어요. 이제는 문장을 완성하지 못할 때도 있고 걷는 것도 힘들어 했습니다. 식사하는 것도 어려워져서 제가 떠먹여 드려야 했어요. 정희 씨, 한 입만 더 드세요. 고마워요. 말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침대에서 날 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네, 정희 씨. 저 아저씨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왠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왜요? 제가 자꾸 잊어버려서 아저씨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아내는 자신이 뭔가 잊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안 힘들어요. 정희 씨와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한 번도 힘들었던 적 없어요. 아내는 안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를 휠체어에 태우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봄이 와서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예쁘죠, 정희 씨? 예뻐요. 정희 씨가 좋아하시던 장미예요. 장미. 좋아해요. 아내는 꽃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말수는 줄었지만 그 미소만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정희 씨, 네, 행복하세요? 행복해요. 다행이에요. 아저씨도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평화롭게 앉아 있는 모습.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어요. 며칠 후 아내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수, 제 이름을 불렀어요. 네, 정희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정희야.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미안해. 자꾸 잊어서. 괜찮아. 내가 기억하면 돼. 고마워. 평생 함께 해줘서. 그 말을 끝으로 아내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 이름을 다시 부르지 못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해줬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게 됐으니까요. 그날 밤 아내를 재우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참 많이 떠 있었습니다. 42년 전 프로포즈하던 날도 이렇게 별이 많았었죠. 정희야, 나랑 평생 함께 해줄래? 네, 좋아요. 평생 함께 할게요. 그때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내가 날 기억하지 못해도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평생 함께 하기로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정희 씨, 잘 주무셨어요? 아내는 날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말은 못했지만 그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우리 함께 있으니까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제 손을 살짝 쥐어줬어요. 작은 반응이지만 제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정희 씨, 날씨가 참 좋네요.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아내는 대답 대신 미소로 답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아내의 머리카락이 살랑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어요. 정희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 참 오래 함께 했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야. 당신이 날 기억하든 못하든 상관없어. 난 매일 당신을 사랑할 테니까. 아내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오후에는 아내를 휠체어에 태우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장미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예쁘죠, 정희 씨? 정희 씨가 심으신 장미예요. 아내는 꽃을 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제가 장미 한 송이를 꺾어서 아내 손에 쥐어줬어요. 향기 맡아보세요. 아내는 장미를 코에 가져가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기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아내와 함께 햇살을 느끼고 꽃향기를 맡고 바람을 맞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을. 저녁 무렵 아내를 침대에 눕히고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 씨, 오늘 하루도 행복했어요. 정희 씨 덕분이에요. 아내는 눈을 감았지만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내일도 함께해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아내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사랑해, 정희야. 평생 사랑할게. 그렇게 또 하루가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처음부터 시작하겠지만 괜찮아요. 매일 새롭게 사랑하면 되니까요. 그게 우리 부부만의 특별한 방식이니까요. 지금도 아내는 아침마다 날 처음 만난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슬픔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회라고 느껴요. 매일 새롭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 처음의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기회. 매일 아침 아내가 묻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그러면 대답합니다. 김정수예요. 정희 씨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내는 얼굴을 붉히며 웃어요. 저도 아저씨가 좋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내는 날 잊어버리겠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잊어버릴 때마다 다시 사랑하면 되니까요. 매일 처음 만나고 매일 새롭게 시작하면 되니까요. 요즘 아내가 자주 말합니다. 아저씨, 저랑 계속 같이 있어 줄 거죠? 당연하죠. 평생 함께 할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아내가 날 기억하지 못하는 하루하루는 제가 아내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하루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내에게 말합니다. 정희 씨, 오늘 처음 만났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만 사랑했어요.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저도요, 아저씨. 왠지 아주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아요. 그 말이 전부예요.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아있으니까요. 사랑은 결국 기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게 사랑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